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오늘 이제 장중에 5%가 넘게 쏟아지는 거 보시면서 가슴 졸인 주주님들 많으셨을 겁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좀 강하게 달면서 버텨주길래 역시 대우건설이다 하셨을 텐데 오늘 그 꼬리를 다 잡아먹는 장대 음봉이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하나 더 버텨야 하나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남겨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대우건설 어제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자, 정말 과열이기 때문에 이 4만 원에서는 일단 비중 절반은 엑시트를 해라. 수익을 챙기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거죠. 바로 1일 전이죠. 그러면서 이 윗꼬리가 정말 좀 심상치 않은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재는 더 안 좋은 이 아래 꼬리를 소화하는 음봉이 뜬 겁니다. 점점 매도에 대한 압박이 생기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4만 원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에서 터진 이 윗꼬리는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 오버슈팅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분봉도 보시면 지금 보면 딱 이 맥점 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개미들을 안심시켜서 뭐 이때처럼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을 만들기 위한 안착인지 아니면 개미들을 안심시킨 다음 내일 더 크게 떨어뜨리려는 마지막 함정인지 오늘 영상에서 이 세력들의 검은 온도를 좀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비중만큼은 단 이 1%의 손실도 없이 좀 고점에서 엑시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이렇게 이제 맞물려서 끝난 자리, 그러니까 좀 이 앞전과는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앞전에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맞물리게 되면은 급등의 전조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위치니까 우린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대우건설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남은 물량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달 만에 뭐 123%가 급등을 해준 거죠. 자,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야 이 마지막 피날레 파동에서 더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대우건설은 시총이 무려 15조나 됩니다. 꽤나 규모가 큰 놈이에요. 이 정도 덩치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폭도한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원래 이 덩치가 무거운 놈일수록 움직임은 더딘 법인데 이 정도 속도라면 이제는 제가 말했던 이 3차 상승 마무리 단계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건설주들을 보더라도 자, GS건설은 지금 분봉에 보시면은 먼저 좀 이탈이 나와버렸어요. 원래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면 2, 3등주들이 먼저 좀 이탈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S건설이 약간 이탈의 신호를 만들어냈고 자, TLENC 역시 박스를 유지는 하긴 하지만 다시 이 하단 박스를 위협하는 약간 그런 흐름에서 마감이 된 거죠. 맞물면서 좀 마감을 했다는 거죠. 현재 건설 쪽 이 정과는 투심이 살짝 다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대우건설 역시 물론 이 극점에서 깨진 건 아닙니다만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앞전처럼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깨질 확률이 더욱더 높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건 바로 이 윗꼬리죠, 윗꼬리. 그러니까 너무 길고 왜냐면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한 적이 없잖아요. 3차 상승에서는. 근데 이때는 지금 윗꼬리가 긴 거예요. 이거 점점 길어지는 거죠.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대기 매수 세긴 해요. 그런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매도에 대한 압박을 점점 받는다라는 거죠. 특히 아래 꼬리를 소화한 음봉 고점에서 발생하면 가장 안 좋은 봉이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 기준선에 딱 맞물려서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게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5월 봉이 엄청난 이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과열을 만드는 건 이제 250% 정도 이상 이격이 발생되면 과열이라고 해요. 대우건설이 260%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월 봉은 조정봉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윗꼬리가 벌써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매했던 그 기록들을 한번 쭉 다 찾아봤습니다.
왜? 과거에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죠.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기록을 보면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먼저 제가 이 대우건설은 바로 3월 26일 날에 이 15,000원 초반 가격에서 여기에 이제 기다렸던 맥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 매수를 해보자고 문자를 보내드렸다고 이렇게 영상에 박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2주 전 영상 기억하시죠?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3차 상승이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3만 원에 대한 돌파 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때가 뭐 2만 얼마였으니까 그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짚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3만 원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강조를 했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려면은 여기서부터 오버슈팅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이 전광판 효과 있죠. 온 세상의 시선이 대우건설로 집중이 되고 모든 개미가 이 종목은 더 가겠다라고 홍보를 할 때 그 심리를 이용해서 돌파를 만들어낼 거라고. 그죠? 시선이 집중돼서 심리가 돌파를 만든다.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는 정말 과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딱 4만 원을 돌파를 하고 밀릴 때였죠.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이 개미들이 홍보를 할 때 전광판 효과에서 나오는 이 오버슈팅에서 그때 우리는 냉정하게 수익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15,000원에서 4만 원 고점까지 이 3차 상승의 온전한 시나리오를 제가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다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4만 원에선 비중 절반 이상 줄여서 수익을 확정시켜놨고, 이제 남은 건 뭐냐? 이 밴드가 깨지면 그때 이제 미련 없이 전량 엑시트를 하자는 겁니다. 왜? 생각보다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상승, 이 3차 상승의 되돌림이 아니라 이 일봉상에서 1차와 2차와 3차, 이 3차 상승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란 거죠.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수익을 챙겨두고 나중에 제가 다시 저점을 잡아드릴 때 그때 다시 진입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하락이 시작이 되고 나서 급락으로 돌변하기까지 정말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엄청난 통찰력으로 미리 경고를 다 해드려도 꼭 다 터지고 나서야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고점을 맞춰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술의 이 3차 상승 뒤에 만들어진 이 고점의 신호, 이 대한강통신의 3차 상승 뒤에 만들어진 이 고점에 대한 신호까지, 이 포물선 상승 뒤에 이 끝자락에서 제가 어떻게 엑시트 신호를 드렸는지 다들 보셨을 거라 봅니다. 댓글에 보니까 오늘도 공시가 나왔죠. 계약 체결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공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 실질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이 고점에서는 이 장밋빛 전망과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개미들은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찰나의 순간에 쏟아지는 이 하락을 정면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우리가 물리는 그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첫 하락이 나오더라도 첫 하락에선 급반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반등이 너무 기가 막히게 강하다 보니까 이건 단순 조정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면서 위기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기술도 이 고점에서 계속 반등이 나와요. 여러분들 반등하고 터치하면 반등하고, 근데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정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대한통신도 고점에서는 계속적으로 꼬리를 달립니다. 이 음봉이 떨어진 날에도 장중에는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요. 이렇게 일시적인 오버슈팅을 한 번씩 다 주면서 계속적으로 희망 고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게 하락입니다. 고점에 대한 하락.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딱 한 번이라도 제가 드리는 문자를 받아보고 그리고 따라해서 엑시트를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수익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몸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우건설 지금 똑같습니다. 이 맥점 분봉이 깨지는 그 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자, 왜 맥총코치는 15,000원일 때는 매수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자,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자,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